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용어 해설 소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회에는 상상계적 소회와 상징계적 소회가 있죠. 상상계적 소회는 엄마로 인해서 주체가 소외되는 것입니다. 엄마와의 이자 관계에 의해서 아동의 주체, 아이의 주체는 소외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그 아파네시스라고 말씀드렸죠. 소멸이, 주체의 소멸. 이것이 상상계적인 소외입니다. 근데 부명을 통해서 아이는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죠.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해서 이제는 그 상징계 안에서 자신의 그 주체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소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상징계적 소외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소외입니까? 상징계에 내가 몸담고 있고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나의 쾌락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현실 원칙에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의 그 상징계의 대타자의 법에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주체는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의 블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체적인 욕망을 마음껏 현실 원칙을 넘어서 마음껏 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계의 법과 상징계의 문화와 언어에 갇혀서. 이게 상징계적 소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징계적 소외에서 어떻게 해방될까요? 실제계의 응시 또는 실제계의 목소리를 지각할 때, 그때 주체는 상징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체의 승화와 관련됩니다. 주체는 자신을 상징계로부터 상징계의 균열을 뚫고 실제계의 주체 자신을, 자신이라는 주체라는 자신을 실제계에 상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상징계적인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이 안티고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역사상 그런 사람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루터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인물들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소타자는 첫째는 거울상입니다. 거울을 통해 본 충만한 게슈탈트로서의 자아, 이것이 소타자죠. 그리고 소타자는 상상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 상징계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환상적 주체인 것이죠. 환상적 자아, 상상적 자아,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안정감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아, 이게 상상적 자아죠. 이게 나르시시즘에 아주 쩌들어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에 아주 매료되어 있는 그런 자아가 바로 상상적 자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소타자입니다. 대타자는 언어와 법의 세계입니다. 대타자는 철저하게 언어와 법과 상징의 세계죠. 문화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체계의 세계예요. 대타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 체계를 얘기할 수 있죠. 국가 체계, 부모 체계, 형제 체계, 이게 다 대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타자라는 건 근본적인 타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어떤 것, 나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세계, 나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인물, 나의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문화, 나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가치,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이 대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대타자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도 이 대타자의 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입니다.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타자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한 인간 주체의 운명과 팔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락강식의 정신분석은 바로 이 대타자의 담론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존의 담론을 무화시키고
새로운 담론을 통해서 새로운 기표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락강식 정신분석적 분석입니다. 소통이라고 나오죠. 소통은 무엇을 매개로 하죠? 파롤, 랑그, 언어와 말을 이 매개체로 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언어와 말이 없어도 소통은 일어날 수 있어요. 기호로도 소통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몸짓이나 손짓이나 표정으로도 소통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몸짓, 손짓, 표정은 바로 기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그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넓은 의미의 언어. 표정이 됐든 손짓이 됐든 몸짓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은 기호라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협소한 의미의 그 소통이라는 것은 랑구와 파로를 가지고 매개로 해서 서로 간에 상호 이해하는 것이죠. 상호 이해. 그런데 이 상호 이해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의 그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화자는 자기가 타자에게 하는 말에서 내용과 함께 무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무의식적인 의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하지만 사실 화자는 청자에게 말의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무의식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요구사항을 타자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의 주체로의 회귀성을 들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타자를 향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유 저 게으른 사람, 아유 저 게으름 봐, 저 게으름 이라고 말했을 때 그 타자에게 내가 지적한 그 게으름이 나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나게 만드네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들지? 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저 사람의 화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말은 타자를 향하지만 본질적으로 주체 자신의 무의식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분석이라는 건 바로 피분석자가 분석가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들 중에서 그 환자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가가 캐치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돌려준다든지 고정점을 찍어서 돌려준다든지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분석자가 자기 무의식에 하는 얘기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승화라고 있습니다. 승화. 프로이드는 승화를 뭐라고 했느냐면 성적 리비도를 비성적 리비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육체적 성적 에너지를 비성적 비육체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락강은 승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락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대상을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체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체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한다는 것이야말로 그 락강이 얘기하는 그 윤리적 주체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 주체라는 거예요.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숭고함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어떤 존재적인 그 의미, 존재적인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뚫고 주체 자신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의사로서 왜 이 나환자촌에 가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 주체를 물의 위치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고승들이라 할지 이 아주 뛰어난 그 영성가 종교가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물의 위치에, 숭고함의 위치에 상정하는 주체들이죠. 이것이 락강식의 승화입니다. 또 하나는 대상을 숭고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대상을 숭고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물의 위치에 상정한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A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돈 긁어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그 욕망은 똑같은데,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돈 버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돈 벌어서 이 세상에서 소위 떵떵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대상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락강식의 승화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자체가 목적이냐? 그것을 내가 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느냐? 즉 대상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대상의 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락강적인 의미의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개념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공시적인 시간은 어떤 통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에요. 공시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단절이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전환이 있는 시간이죠. 변환이 있는 시간, 이걸 공시라고 그래요. 통시라는 것은 그냥 흐름이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연속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간의 흐름이 공시적인 시간의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인을 봅시다. 자연인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연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회인이었어요. 사회적인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삶의 무상함을 느낀다든지, 이 삶에 아주 좌절한다든지, 그런 어떤 단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사후효과, 사후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에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과거가 역사화되는 시점이 바로 사후적인 효과를 가진 시간이에요. 사후효과로서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역사화될 때, 역사화된다는 건 의미를 갖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해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사후 효과로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사람은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나드의 시간입니다. 모나드의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된 시간 속에서 한 시점을 갖다가 딱 떼내는 거예요. 한 시점, 한 사건, 한 상황, 한 인물을 딱 떼내서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이나 그 일이나 그 인물이나 그 사건에 하나의 그 긍정적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이걸 모나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때 딱 떼어내지는 그 시간, 떼어내진 시간으로서의 시간, 떼어내진 분리된 통시태적인 시간 속에서 떼내진 시간, 그래서 의미를 얻게 되는 시간이 모나드예요. 그노시즘은 묻혀진 과거의 주체들의 독특한 체험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미와 개성을 되살려내는 거예요. 묻혀진 나의 과거의 나의
그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묻혀진 체험들 또는 억압됐던 체험들, 잊혀진 체험들, 무시된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의미를 되살려내는, 이게 바로 그노시즘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시간은 그 죽은 시간, 과거의 통시태 시간 흐름 속에서 죽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나의 과거 역사에서 죽어있는 시간, 어린 시절이라든지 학창시절이라든지 죽어있는 시간, 그 죽어있는 시간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그 영원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다 비슷하죠, 시간 개념들이. 아이온의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어요. 생명력, 활력,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는다. 나의 묻혀진 어떤 과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 시간을 아이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통시태와 공시태의 대립이다, 이렇게 아감베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은 측정 가능한 연대기적 연속으로서의 시간이에요. 통시태와 거의 비슷한 시간 개념이죠. 측정 가능한 연대기로서의 시간이에요, 그냥.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초월적 시간, 어떤 객관적 시간이 아니에요. 초월적 객관적 시간이 아니라 주체 자신의 선택과 결단과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걸 슬라브의 지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과 필연으로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필연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 필연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 필연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어떤 우여곡절이 와도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주체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필연으로서의 시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